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하고 편하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머리부터 굉장히 편하죠. 제가 육아를 하느라고 또 머리에 신경 쓸 시간이 많이 없었는데, 그리고 오늘도 방송을 올리는 시간이 좀 늦었는데 그만큼 좀 바쁘게 육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편한 이야기를 해볼까 생각을 해보다가,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이 시장을 어떻게 대할지, 어떤 시장이 열릴지, 그리고 그 시장에서 또 어떻게 살아남을지, 이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죠. 아마도 다음 달에 올릴 거다, 이런 예상이 좀 만연한데요. 실제로도 다음 달에 올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는 총재도 이대로 만약 기조가 이어진다면 11월 달에는 인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내비쳤기 때문에 아마 다음 달에는 기준금리가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갑자기 코로나가 굉장히 늘어난다든지 경기가 갑자기 안 좋아지면 한 단계 더 미룰 수는 있겠지만, 지금 같은 추세라면은 기준금리를 다음 달에 올릴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죠. 그리고 내년에도 올릴 걸로 예측이 되고 있고, 전 세계 각국도 금리를 올리고 있고, 미국도 점점 돈줄을 죄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미 부동산 업계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이 시작이 됐고요. 여러가지 부동산 개발 업체의 부도도 지금 임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디폴트, 제가 얘기했죠. 채무 불이행이 연말까지는 미뤄졌지만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에요. 여러가지 이런 상황들의 악재 속에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오늘 굉장히 하락을 하고 있고, 환율이 굉장히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불안하다는 증거죠. 시장이 불안하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환율을 보면은 시장이 안정스러운지 불안정한지 그걸 알 수 있다 그랬죠. 시장이 불안정하면 사람들은 안전한 자산을 찾고, 안전한 자산인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율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환율이 1200원을 넘어가게 되면은 약간 그때부터는 주의 깊게 봐야 되고, 1300원 가까이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좀 위기가 왔다, 이렇게 신호를 받아들이고 약간은 좀 보수적인 자세, 그런 자세를 좀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자세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내가 나의 자산을 일단 한 타임 지키고, 그 다음에 좀 기회가 왔을 때 투자를 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많이 오른 건 사실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2019년도에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었지만 모두 다 정리했었기 때문에 20년도, 21년도 상승장을 못한 건 사실입니다. 저도 그 부분은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제가 주택을 다 정리했던 거는 건물을 사려고 주택을 정리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건물을 샀다가 임대가 안 나가면 이것도 안 되겠다 싶어서 어쩌다 저쩌다 보니까 저도 20년도, 21년도 상승을 놓친 케이스긴 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지금 여력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 집값이 올라갈 것 같으면 그냥 여러 채, 수십 채 사두고 거기서 1억씩만 올라도 굉장히 많이 벌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의 상승은 불안불안한 상승입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거래가 늘면서 사람들이 모두 다 달려들면서 이런 상승인 것 같으세요? 솔직히 아니죠. 지금 그런 장이 아닙니다. 거래량이 없고, 일단 거래가 거의 없고요. 팔려는 사람, 살려는 사람의 그런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장입니다. 이런 시장에서 게다가 이제 호가라 그러죠. 팔린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호가를 부르다 보니까 이거는 팔 건지 말 건지, 팔려고 내놓은 건지 안 팔려고 내놓은 건지,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집주인들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 이미 세금이 많이 올라 버렸기 때문에, 나는 내 집이 올라서 내가 몇 억을 벌었다고 생각했는데 집을 팔고 나면은, 세금을 내고 나면 정작 나에게 남는 게 많이 없구나. 그러면 나는 내가 생각하는 일정 부분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많이 내놓는 거다, 많이 부르는 거다, 이런 입장도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내년에 경기가 좋아질 것이냐, 사람들이 많이 돈을 벌고 좀 활성화될 것이냐, 그거를 좀 봐야겠죠. 내년에도 아마 지금과 같은 경기 상황이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오히려 코로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자영업자들이 더 힘들겠죠. 자영업자들이 힘들다는 말은 중산층이 힘들다는 말입니다. 중산층과 서민들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부동산 가격이 문제일까? 경기가 먼저 죽겠죠. 경기가 죽게 되면은
부동산이 문제가 아니라 많은 이제 중산층들이 쓰러지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끝까지 버티고 있을 수만은 없어요. 그래서 당분간 좀 조정이 이어질 수도 있고, 그게 내년이 될 수도 있고 내후년이 될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시작하는, 미국이 뭐 금리를 한 번 올리고 끝 이게 아니고요. 금리를 내릴 때는 쭉 단계적으로 계속 내리고, 올릴 때도 또 단계적으로 쭉 계속 올라갑니다. 몇 년에 걸쳐서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금리를 인상을 시작하는 내년 그 시점이 아마 여러분들한테 좀 위기가 될 수도 있고,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준비하신 분들한테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좀 준비하고 기회를 엿보고 해야 되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그렇죠. 정답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은 솔직히 정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 한 채, 내 집 마련 한 채라면 언제든 하시는 게 좋고, 내 집 한 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무조건 지키시기 바랍니다. 집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절대 팔면 안 됩니다. 내 집 한 채를 버틸 수가 있다면 이 가격은 언젠간 내려가겠지만 또 언젠가는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들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약간 버티시면서 다음 나의 목적지가 어딘지, 다음 내가 상급지로 어디로 갈아타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면 좋고요. 우리가 경기가 안 좋아지고 부동산이 안 좋아지면 대출이 풀립니다. 대출이 풀리면 생각을 해보는 거죠. 금리가 올라갔지만 내가 대출 이자를 조금 더 감당할 수 있다면,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마포 살고 있는데 반포로 갈 수 있을 정도의 대출이 풀렸어요. 그런데 내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조금 힘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버틸 정도 이자는 되겠구나 싶으시면 그때 이동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외곽에 살고 있다가도 나는 서울에 가고 싶어, 서울에 어디든 가고 싶어, 그런데 지금 뭐 내가 살고 있는 수도권은 약간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걸 팔아도 못 가, 그러신 분들은 그렇게 대출이 풀리는 시기에 수도권에 집을 팔고 약간은 서울로 인서울하는 그런 방법을 좀 취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무조건 서울이 다 좋다 그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인구가 나중엔 추후에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살아남는 곳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도 서울 같은 경우는 더 빠르게 더 많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고요. 이제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정말 요지에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면은 몇 개는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뭐 몸집을 좀 줄이는 거죠. 뭐 4-5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한두 개로 좀 줄인다든지, 아니면 2-3개 갖고 있는 분들은 좀 고민을 해보는 거죠. 뭐 하나를 뺄까? 2개로 좀 가져가 볼까? 아니면 2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떡하지? 고민을 해보고 둘 다 괜찮으면 무조건 둘 다 가져가는 거고요. 하나는 좀 별로일 것 같은데 그냥 혹시 오를까봐 들고 있다, 이런 건 좀 정리를 해서 본인의 몸집을 좀 가볍게 하는 게 좋습니다. 탈출할 때 가벼워야 탈출이 빠르죠. 몸이 무거운 사람은 탈출이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려보시고, 무주택자 같은 분들은 이제 제가 그랬죠. 세상의 모든 자산이 항상 올라가기만 하는 건 없습니다. 뭐 금이든 은이든 원유든 뭐 달러든 채권이든 부동산이든 뭐 주식이든 이렇게 올라가기만 하는 건 없다 그랬죠.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조정이 오거나 했을 때 좀 어느 정도 내가 감당이 가능하다 그런 수준까지 오게 되면은 그때 이제 매입을 하는 게 좋고요. 그러려면은 시장을 계속 주시해야겠죠. 계속 내가 보고 있고 가격도 체크하고 있고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 내가 정확히 뭐 무릎은 모르지만 뭐 발바닥은 모르지만 최소한 뭐 머리에서 사는 것보다 배꼽에서 사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다못해 1-2억이라도 싸게 사게 되면은 1-2억이 큰 돈이에요. 근데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시장을 주시해야 되고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쯤에는 슬슬 이제 좀 기회가 보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제 생각이 틀리고 뭐 주택 가격이 또 여기서 뭐 정말 말도 안 되게 폭등을 할 수도 있겠죠. 뭐 50억, 60억도 가고 뭐 100억도 가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기본 상식 선에서는 이게 좀 여기서는 더 이상 가지 않지 않을까. 지금 당장은, 나중엔 가겠지만 지금 당장은 여기서 더 올라가지는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금리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집을 살려는 사람도 조금 부담이 되고 은행이 대출을 많이 안 해주죠. 요즘은 예전같이 뭐 40%, 50% 이렇게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또 DSR을 적용하기 때문에 은행들이 대출을 많이 안 해줍니다. 10억짜리 집을 살려 그래도 대출이 2억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집을 살려는 사람들이 사고는 쉽지만 살 수가 없는 현상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당분간은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뭐 좋진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이제 올해까지는 그래도 추세를 이어갈 겁니다. 당장 뭐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전까지는 추세를 이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좀 시장이 불안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이 불안불안한 시장에서 그 기회가 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항상 제가 하는 말은 100%다 믿지 마시고 참고만 하시고요. 여러분도 스스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좀 돈을 벌 수 있겠구나,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좀 대비를 해서 충격을 좀 최소화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대비를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또 여러분들한테 이제 편하게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주식에 대해서도 한 가지 또 말씀드릴게요. 주식의 삼성전자가 오늘은 7만원이 깨졌죠. 이런 경우에는 저는 솔직히 더 기쁩니다. 물론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저는 좀 기뻐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자녀 명의로 삼성전자를 뭐 10년, 20년 정도 이제 모아줄 생각입니다. 20년을 모을 생각인데 지금부터 가격이 높아버리면 나머지 19년을 높은 단가에서 매입을 해야 되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뭐 내년에도 경기가 안 좋아서 좀 빠져주면은 계속 뭐 69,000원, 65,000원, 55,000원 샀다가 또 다시 62,000원, 뭐 7만원, 8만원 이렇게 좀 낮은 구간에서 매입을 좀 더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나의 평균 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익률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보면 되죠. 10년 후에, 20년 후에 삼성전자가 없을까? 다른 기업은 망하는 기업이 많아도 삼성전자는 있을 걸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미래를 모르지만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봤을 땐 그러죠. 그래서 그렇게 차근차근 주식도 모아가시고 그래요? 주식이 떨어지는 거면은 그럼 다 떨어졌을 때 몽땅 사면 되지 않아요? 그거는 누구도 모릅니다. 언제 얼마큼 떨어질지, 언제 반등을 할지, 어디가 무릎일지, 어디가 발바닥일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그렇게 밑에서 많이 잡은 이렇게 밑에서 몰빵한 수익률보다는 적금식으로 하는 게 수익률이 낮지만 훨씬 더 안전한 투자인 거죠. 여러분들의 자산은 뭐 소액이라도 소중하니까 항상 안전하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계속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주식은 적립식으로 우량주를, 부동산 같은 경우는 좀 경기나 사이클, 금리 공급을 보면서 약간은 좀 유도리 있게 이렇게 투자를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작 좀 부동산이 많이 가격이 조정이 오고 좀 괜찮아지는 시점이 오면은 그때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해봐도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지 그런 방법을 좀 강구를 해보고요. 위기가 왔을 때는 좀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위기 안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은 돈을 잃을지 모르지만 나는 어떻게 또 돈을 벌지,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요. 돈을 잃든 벌든 우리 함께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공부해보고 노력해보는 그런 사이가 되고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